다카이치 총리의 독단으로 이제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제가 왜 국회를 해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진짜로 일본의 총리로 있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표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최단기 총선에 돌입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예, 그 일본 국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새롭게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일본 선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번 선거가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연초에 이게 추운 겨울날에 국회가 해산된 것 더불어서 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선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표까지 16일밖에 없어요. 예, 초단기 결선. 그 반면에 이제 다른 말도 나오죠. 이런 급박하게 굳이 해산을 해가지고 선거를 했어야 되냐.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여러모로 요새 뉴스 틀면은 이 선거 관련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일본에서 이번에 이렇게 국회 해산을 해가지고 선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각 당마다 일본에서 어떤 정책을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중의원이 해산, 통상국회 소두에서 해산은 60년 만에, 연초에 해산을 60년 만에 일본이 국회 해산을 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단기 결전에 들어갔다. 1월 27일에 공시, 선거 시작. 그 다음에 2월 8일에 투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정이 촉박하죠. 더욱이 2월 8일은 뭡니까? 그 일요일이잖아요. 일본은 이 선거날 따로 이제 쉬는 날 안 하거든요. 일요일에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또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는 동네라든지 그런 데면은 귀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단기간에서 한다라는 걸 그 사전에 예고 없이 한다 그렇게 됐으니까 사전 투표소라든지 있잖아요. 그거도 평소보다 조금 만들 수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하네요. 여러모로 당일에 이제 이런 있잖아요.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서 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평소 선거 때랑 좀 변수가 많으니까 읽기가 어렵다. 예상을. 이래서 나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 다카이치 총리의 독단으로 이제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직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래서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수백억 돈이 듭니다. 예, 그 돈 예산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가 무슨 권리로 그 세금을 써서 하느냐에 따른 질문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제가 왜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제가 지금 총리인데 제가 진짜로 일본의 총리로 있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표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자민당 총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일본의 총리로 선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 사람들 민의는 직접적으로는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싫다. 그걸 말고 내가 진짜 총리 해도 될까? 다시 한번 당신들의 투표로 나를 믿어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제일 큰 대의 명분입니다. 물음표죠. 뉴스 보면 그 인터뷰 있잖아요. 일본 국민들 인터뷰. 다카이치 사나이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라고.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라고. 그렇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건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타이밍부터 이래가지고 대의 명분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공격 재료로 삼아가지고 있잖아요. 흔히 말해 자민당을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두들기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제 지들끼리 치고박을 그럴 상황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여야 간에 공통된 공약이 하나 있어요. 일본의 그 소비세 있잖아요. 세금 10%. 그거를 0%로 만들겠다. 근데 그 중에 식료품만. 라는 공약을 자민당 아니면 일본의 다른 야당도 동시에 들고 온 거예요. 제로 또한 감세. 왜 이걸 들고 오냐면은 일본의 이제 NHK가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정당별마다 이제 지지율 이런 걸 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걸 조사를 하냐면은 질문이 나오죠.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이 최우선으로 다뤄야 될 과제.
제일 빨간 거 45% 고물가 대책. 그러니까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다카이치 사네 총리 빨리 물가를 잡아줘요였는데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거부터 먼저 합시다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뭡니까? 들고 오는 게 일단 이 소비세 감소. 야단도 하자 하고 자민당인 타카이치짱도 하자 하니까 그러면 하면 되겠네. 그거 싸우는 문제가 아니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자민당이 연립 여당으로 국회 의석수가 과반수가 안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과반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공약이 아니지. 지금 하면 돼. 근데 굳이 하지 않고 해산을 하고 여러분 우리를 뽑아주면 이거 할게요 이런 것만 자체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좀 많이 반증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쇼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하고 쇼. 그런데 어쨌든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이번에 이 물가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민심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이번 선거의 제일 큰 쟁점이거든요. 일본의 2025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평균 3.1% 상승이에요. 대한민국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높고 일본이 G7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제일 높습니다.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 물가가 오르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요 근래 급격하게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에 박간희 방송에서 정말로 자주 다루는 이거 뭐예요? 쌀 가격. 아직도 쌀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대로 유지돼 있죠. 쌀 5kg당 우리나라 돈 4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 쌀뿐만도 아니죠. 당장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3.1% 상승 이 자체가 사실은 과소평가된 거예요. 왜냐면은 밑에 나오죠. 이게 일본어로 적혀있는데 뭐냐면은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예요. 장바구니 물가 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체감하는 물가는 3%밖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마트에 장 보러 가면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올랐거든요.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 내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종합지수입니다. 초콜릿 25.8% 오르고 쌀이 34.3% 오르고 주먹밥 13.1, 스시 7.7, 커피 47.8, 닭고기 9.5, 계란 12.6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식품 항목까지 넣어버리면은 일본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말도 못하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입장이 돼봐. 물가가 30%가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나를 뽑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걸로 줄여야 되잖아. 어떤 걸 일본 줄이냐 이게 통계 장난 중에 하나인데 이 밑에 이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공립 마이너스 94.1%. 물가가 마이너스 94%가 찍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보조금. 일본에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를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애 키우는 분들 애들 학비 냈잖아. 근데 학비를 안 내도 돼 이제. 그러면은 그 뭐예요? 그만큼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물가가 내려간 거예요. 이거를 보조금을 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가지수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예요. 식료품 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수업료로 깔 거 까다 보면은 몇 퍼센트가 나와요? 3%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느끼는 건 훨씬 큰 거예요. 실제적으로잖아. 물가지수 큰 거.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고등학생 친구가 없다면 더 고물가를 느끼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세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지옥 같은 물가입니다. 아니 뭐요? 오상 연금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이랑 연동하지 않아요? 라고 일반적으로 느끼잖아요. 일본은 연금이 물가 상승이랑 정확하게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6년도 일본의 국민연금이 1.9%가 증가했다. 4년 연속 인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 아니 식료품은 30% 올랐는데 연금이 이거밖에 안 오르면 연금 받는 사람들 죽으라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일본 연금기구입니다. 연금액의 개정에 대해서 공적연금의 연금액은 임금물과 변동률에 따라 연도마다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세대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정하는 거지. 진짜 물가가 3% 올랐어. 그럼 연금도 3% 올라요는 아니에요. 누가 불만이 나와요? 고령층이 엄청나게 불만이 나옵니다. 본인들이 연금을 냈을 때는 지금보다 엔화의 가치도 셌었고 일본이 디플레였으니까 그때 100엔으로는 콜라도 한 병 샀는데 지금은 100엔으로 콜라도 못 사는데 금액도 줄어들여? 이거는 국가가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의 지지율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젊은 층에게 지지율이 높고 고령층에게 지지율이 낮아요.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의 특징이에요. 왜? 고령층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눈치를 채거든요. 야, 이거 슈퍼 가니까 내가 받는 연금으로 야 이거 장도 못 보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다 느끼잖아요. 예, 근데 젊은 층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화폐 가치의 절하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빚을 내리고 연금을 녹이고 하는 것 자체가 다카이치 사나이 정책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보다 어쨌든 뭐예요? 고령층의 자산을 녹이는 것 자체가 불평등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현역 세대들도 실질임금 하락으로 약간 부담을 느끼지만 그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지금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돼서 이제 각 이제 정당마다 공약에 이제 사람들이 눈이 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자민당이죠. 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족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정확하게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한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민당은 공약을 많이 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표현 방식이 확실하지가 않다. 근데 딱 알 수 있는 게 하나죠. 일단은 다카이치 사나이 인기가 좋으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짱만 믿고 투표를 해주세요. 이게 자민당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이제 이 중도 개혁 연합. 생활자 퍼스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도쿄 도민 퍼스트, 예. 일본인 퍼스트 이런 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생활자 퍼스트. 생활하는 서민들 퍼스트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이 말 단어가. 생활자 퍼스트의 정책으로 일본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하겠습니다. 지나친 엔저로 인해 식료품과 에너지의 생활 필수품의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겠습니다. 환율을 바꾸겠단 말이에요. 네, 이걸 두 번째 공약으로 들고 오는 거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면은 일본의 화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달러 200엔 이런 느낌으로 엔화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월급은 올라가고 주식은 늘어나는, 주식 증가가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고 일본 야당은 뭐예요? 엔 고로 가야 되니까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노인들 입장에서도 물가를 잡아주니까 당신의 연금이 보전되는 일본 야당 정책은 엄밀히 봐서는 일본의 고령층이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을 많이 중점적으로 들고 오고 그 플러스 해가지고 좀 일하는 친구들 당신의 일하더라도 세금 떼가는 걸 줄이겠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들고 오는. 근데 이렇게 제일 큰 야당이 엔저를 고쳐야 된다 하는데 소비세 그 식분 제로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세도 안 받고 다른 세금도 줄이고 의료보험도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엔화도 이제 엔고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소비세를 안 받으면은 국가 재원에 세금이 거치는 세금이 빵꾸가 나요. 그러면 그 세금을 메꿔야 되잖아. 일본이 뭘로 메꾸겠어요? 국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얘들은 국채를 안 찍는데. 다른 데서 재원을 가져오겠대, 종합적으로. 불필요한 걸 삭감을 해가지고. 그거 했으면 이미 했지, 자민당이. 기본 소비세를 안 받는다는 거는 재원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N저로 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N고로 가겠다잖아.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중도 개혁 연합의 문제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머릿속이 꽃밭이에요. 이런 이빨린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표를 좀 주기 힘든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현역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민민주당. 여기는 고령자층은 증오하는 정당이에요. 고령자 의료에 있어서 원칙 이할 부담. 일본은 만 75세 이상인 고령자는 의료보험 부담 비율이 10%예요. 그러니까 국가 세금이 90% 들어가고 본인 부담 참고 10% 내면 돼.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노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료보험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본인 부담이 10%니까 동네 마실 가는 느낌으로 어르신들이
병원마다 꽉 줄 서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이 의사 얼굴을 못 봐요. 가면 아침마다 노인들이 줄 서서 앉아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보러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의료보험 빵꾸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몇 년 전부터 어르신들 중에서도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20%까지 좀 내주시고 정말로 돈 없으신 그런 가난한 분들만 10%로 합시다. 이건 통과를 시켰어요. 반발이 엄청 심했지. 그런데 이 일본의 국민민주당이 이제 들고 온 게 뭐예요? 그런 거 없다. 7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20% 부담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7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본인 소득에 따라 가지고 정상 30% 부담으로 갑시다. 뭡니까? 노인에 의한 의료보험 지출을 막아버리겠다는 공약을 제일 먼저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 일본의 일하고 있는 현역 세대를 좋아합니다. 맞아. 우리 등골 휘어진다. 일본의 노령한 사회인데. 이걸 들고 오니까 여기는 일본에 지금 일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겁니다. 이런 부담률 자체가 원래 고령층 분들은 그 나이 때문에 일하기 어려우니까 줄여야 된다.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할 수 있다면 내주세요.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앞으로 놔두면은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진짜 일하면 있잖아. 다 세금으로 뜯겨. 의료보험으로 뜯기고 연금으로 뜯기고 그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도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나중 되면은 그 어르신 인구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예요? 실버 민주주의. 유권자가 만 65세 이상이 더 많아지는데 누가 당신의 지원을 줄이는 거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투표를 하지 않겠죠. 이미 지금도 늦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진짜로 젊은 층들은 살아갈 수 없는 나라다. 박간이 방송 제가 자주 들고 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일본에 살기 힘든 이유. 바로 그겁니다. 너무 뜯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민주당 좀 대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대놓지 않고 노인들에게 가는 돈을 줄이겠습니다가 이 다카이치 사나이에 가는 겁니다.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노인들이 저축되고 있는 돈을 반토막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르신들 갖고 있는 재산 같은 거 이제 빨리 안 쓰면은 빨리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돈 끝납니다. 재테크하거나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민주당이랑 자민당 이쪽은 좀 이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뭐예요? 이 야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을 하는데 말을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인지 모르는 약간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일본의 이 정치권이 약간 좀 공약이 좀 카오스적인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뭡니까? 지금 다크호스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당, 참정당. 이번에 선거 포스터입니다. I am Japan. 뭐야 이거? I am Japan. 이 정당이 저번에는 일본인 퍼스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한 명이 일본이다. 일본인이 모여서 일본이 되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국뽕을 차는 우리 모두가 일본이다. 당신도 일본을 만들고 있는 존재 하나니까 그렇죠. 제대로 생각해라. 그렇죠. 라는 걸 얘기하고 싶나 보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소비세 단계적 폐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 1인당 월 10만 원, 우리한테 100만 원 뿌리겠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저출산 고령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뿌려야 된다거든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가져와요? 국채 찍으면 된다요. 국채 막 찍어가지고 돈 막 뿌리면 돼. 그거를 뭐 노인 말고 애 있는 집에 뿌려야 된다. 그러거나 뭐 외국인 애 있는 집 말고 일본인 애 있는 집만 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인기가 좋아요, 여기가. 예. 여러 전단 지금 일본에 많이 있는데 모든 전단이 감세 또한 뿌린다.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이 물가가 높아서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좀 달달한 거 있잖아요. 예, 당신들은 고생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뭐 해줄게. 이게 일본의 거의 모든 정당이 내놓은 이번에 공약이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장밋빛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노인이 희생을 하던 젊은 층이 희생을 하던 어느 한 세대 희생이 있어야지 밸런스가 맞는 건데 일본은 지금 누구에게든 다 희생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다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엔화도 세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장밋빛 미래를 공약이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반동이라든지 생활의 물가 반동이라 그런 게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이 끝난 이유, 이 일본 경제 상황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이번 총선에서 일본 내에서 하는 말이 자민당이 그래도 뭐 여권은 유지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현행이랑 거의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예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해산할 필요 있나? 라는 그런 말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본 특히 뭐 유튜브, 틱톡, 뭐 트위터 이런 SNS상에서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하는 내용이 99%, 안티가 1%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광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는 건데 반대말로 노인층에게는 그렇게까지 크게 끼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사람들 바보가 아닌 이상 슈퍼에만 가더라도 이상을 눈치를 채거든요. 특히 연금 받아 생활하는 분들은 뭐겠어요? 수입이 한정돼 있잖아.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가계부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받는 들어오는 돈이 이건데 나갈 돈은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1년 전에 비해서 내가 달달한 초콜릿 한번 먹어볼라 했는데 초콜릿 가격이 1.5배, 50% 가까이 올랐네? 초콜릿이 이렇게 비쌌나? 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조사해보면은, 일본의 엔화가 떨어지고 해외에서 카카오 수입하는 게 비싸죠. 커피도 내가 좋아하는데 커피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 커피 원두도 수입을 해야 돼. 뭔가 이상하네? 이대로 두면은 내가 받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나네? 나 이러다가 노년에 어떻게 돼? 길바닥에 나 앉겠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총체적인 내용 자체가 물가를 잡겠다라고 해서 선거를 하는 건데 지난 아베노믹스 때부터도 지금까지 계속 자민당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엔고에서 엔조로 해놨고 자민당이 국채를 찍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자민당의 총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가를 잡겠다고 이번에 다시 한번 해산을 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하잖아. 자기들이 계속 해왔는데 물가가 쌀 가격이 오르고 물가 힘들죠? 소비세 내리고 물가 잡겠 왜 지금까지 안 했어라는 의문점을 일본 사람들이 왜 못하는 걸까? 그런 얘기는 잘 없네요. 그렇죠. 정말 초보적인 의문점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같으면은 집권 여당이 뭐 하다가 삐끗하면은 다음은 정권 교체다. 바꾸자. 바꿨는데 못한다. 또 바꾸자. 바꿔 이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아지겠네. 아니 집권 여당 계속 가는데요. 바꿔. 아니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얼굴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승전 자민당이잖아. 그죠? 너무 자주 바꿔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상한 건 느껴야 되는데 물가를 못 잡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자민당이 하고 있는 정책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뭔가 좀 남탓 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또 뭐 다른 야당 이런 데도 공수표 소비세 감세 돈 뿌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선심 왼발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정착화되고 저축의 가치가 줄어든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일본 사람들 오히려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페이지에 왔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정치권의 공략만 들고 있다 보면 일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겠네요.